네, 오늘 탁구 이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탁구는 경쟁 활동에 속하고요. 그 경쟁 활동 안에서도 네트형 경쟁 활동에 속합니다. 어, 경쟁 활동이 또 뭐가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나요? 첫 번째 영역형이 있었죠, 영역형. 두 번째 필드형. 영역형은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축구, 농구 이런 것들이 이제 영역형 경쟁에 속합니다. 어, 필드형 경쟁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야구, 소프트볼 이런 것들이 필드형 경쟁에 포함이 되죠. 네트형 경쟁 활동 여러분들이 체육관에서 주로 많이 경험했던 스포츠들인데 탁구 말고도 배구, 배드민턴, 족구 이런 종목들이 네트형 경쟁에 속합니다. 자, 그럼 탁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탁구 이야기. 자, 여러분, 탁구가 뭘까요? 음, 탁구는 이제 두 명, 최대 또 네 명의 선수가 빠르게 움직이면서 라켓을, 공을 쳐서 주고받는 네트형 경쟁 스포츠이다. 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어, 단식 또는 복식 게임을 통해서 이 탁구를 해볼 건데요. 어, 탁구가 생각보다 공을 컨트롤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힘을 줘도 탁구공이 굉장히 멀리 나가고 그리고 너무 또 살살 치면 또 잘 나가지도 않고 그리고 맞추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좀 잘 참여하고 집중해서 연습하고 한다고 하면은 잘 적응해서 어, 나중에는 복식 게임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식 게임은 좀 규칙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복식 게임 규칙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탁구 이해하기 두 번째, 탁구의 특성과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달리기, 도약, 몸의 회전, 굴곡 운동이 반복되는 전신 운동이다. 여러분 달리기는 뭔지 알고, 도약이 뭘까요? 도약은 그 점프를 하는 운동을 도약 운동이라고 하는데, 탁구 스포츠를 할 때도 많은 점프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점프가 필요합니다. 중간중간 스텝 사이에서. 그걸 말하는 거고. 몸에 회전이 있어야겠죠. 라켓을 휘둘러서 탁구공을 맞춰야 되니까. 굴곡 운동은 뭘까요? 굴곡은 우리가 팔을 한번 펴볼까요? 팔을 핀 상태에서 구부려 보세요. 자, 이것이 굴곡입니다. 자, 굽혔다가 다시 펴보세요. 이것은 신전. 그래서 굴곡과 신전이 반복되는 전신 운동이다. 거의 모든 스포츠에서 몸의 회전, 그리고 굴곡과 신전이 일어나고 달리기 또는 도약 이런 동작이 포함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빠른 움직임에 따른 민첩성과 심폐지구력, 순발력 등의 체력을 기르는 데 효과적이다. 여러분 민첩성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 내가 2m 앞에 있는 꽃가를 찍고 다시 돌아오는데 그 동작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냐 없냐. 그래서 빠르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민첩성이 뛰어나다. 뛰어나지 않다.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거리 또는 짧은 간단한 동작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심폐지구력은 여러분 설명 많이 해서 알고 있죠? 그 전신 운동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심폐지구력이라고 합니다. 심폐지구력을 극대화해서 어, 하는 스포츠가 마라톤 같은 경기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농구나 축구 이런 스포츠 종목도 심폐지구력이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순발력이 있습니다. 순발력은 그 짧은 단시간 안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탁구 수업 시간을 통해서 기를 수 있겠죠. 어, 다음에 복식 경기의 경우는 동료와 함께 팀플레이를 펼치는 과정에서 책임감과 협동심, 배려심 등을 기를 수 있다. 무조건 복식 게임을 한다고 이런 정의적 영역을 이제 기를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활동 등을 통해서 협력할 줄 알고 그리고 상대방이나 동료를 배려할 줄 알아야지 이 복식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료가 실수했을 때 비난하거나 욕하고 이렇게 되면은 팀에 도움이 안 되겠죠. 같은 팀이기 때문에 실수를 해도 격려해주고 잘할 수 있다고 이렇게 힘을 북돋아 줘야지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탁구 수업 시간에는 경기 승패를 떠나서 이런 협동심이나 배려심을 좀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탁구 이야기, 역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외우라는 건 아니고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영국의 제임스 깁이라는 사람이 셀룰로이드 셀룰로이드 소재로 공을 사용한 것이 시초라고 알려져 있고 그 이후에 1902년도에는 라켓 러버, 그 라켓에 붙어 있는 고무 러버가 발명되었습니다. 이 러버가 발명됨으로써 공의 회전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 되었죠. 그 이후에 경성 일일 신문사에 주최한 경기대회가 열렸고 조선 탁구협회가 창설되었고 1973년도에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여자 단체팀이 우승하였고 그리고 1986년도부터 1988년도까지가 우리나라 탁구의 전성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여겨볼 거는 1991년도에 남북 단일팀이 구성되었어요. 그래서 이 스토리들이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죠. 영화 제목 기억하나요? 본 적 있습니까? 제목이 코리아라는 영화입니다. 한번 찾아봐서 관심 있는 학생들 한번 보면은 탁구를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 거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세요. 경기 기능 익히기. 여러분, 탁구를 시작하려면은 처음에 서비스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서비스를 할 줄 알아야지 서비스부터 게임이 시작되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서비스를 할 때는 자신의 코트에 먼저 바운드된 후 상대 코트에 바운드되게 한다. 이때 상대가 예측하기 어렵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구사한다. 아, 지금 서비스 공 잡는 방법이 여기 보면은 손바닥 그리고 손바닥을 핀 상태와 손바닥을 이제 피지 않은 상태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규칙 위반입니다. 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손바닥을 완전히 일자로 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손바닥을 펴서 상대방에게 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규칙입니다. 규칙.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후에 약 16cm 정도 손바닥 위로 공을 토스해야 돼요.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설명하고 보여줬고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듣고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토스를 약 손바닥 위로 16cm 이상 한 후에 그 공이
자신의 코트에 바운드 되기 전에 타구해야 됩니다. 타구해서 자신의 코트에 맞고 상대방 코트로 넘어가야겠죠. 이때 자신이 타구한 공이 네트에 맞고 넘어가면은 레트라고 돼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한 번 더 서비스할 기회를 주고 두 번째에도 만약에 서비스한 공이 네트에 맞고 넘어갔을 경우에는 실점이고 상대방이 1점을 얻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 본인이 서비스를 했는데 네트에 맞고 넘어가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실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1점을 획득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규칙을 잘 알고 있어야지 게임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공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긴 했는데 이 코트 밑으로 내려서 토스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냥 공을 안 보이게 하는 거죠. 손바닥 위에 올려놓긴 했는데 자신의 코트 수평이라고 코트가 수평으로 되어 있죠. 그 밑으로 공이 내려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규칙 위반입니다. 서비스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대표적인 그 회전 종류에 따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핸드 전진 회전 서비스인데요. 포핸드 전진 회전 서비스는 탑스핀입니다. 공의 윗부분에 회전을 주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포핸드 역회전 서비스는 백스핀, 공의 아랫부분에 회전을 주는 겁니다. 지금 자세와 그리고 공이 회전 방향에 대해서 지금 그림으로 잘 나와 있는데 이 포핸드 전진 회전 서비스는 공의 상단 부분을 깎아쳐서 회전을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공의 회전이 빠르고 강해서 상대방이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죠. 반대로 요 역회전 서비스, 이 백스핀은 그 공의 약간 밑부분을 깎아쳐서 공이 많이 뜨지 않고 다운돼서 상대방이 공격하기 어렵게 만드는 어, 서비스 방법인데 실제로 선수들은 역회전 서비스를 많이 사용을 하죠. 상대방이 강한 드라이브나 스매시를 할 수 없도록 보통 역회전 서비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서 포핸드만 나와 있는데요. 그 백핸드 반대쪽 라켓 반대쪽 방향으로 치는 건 이제 백핸드고 그리고 라켓의 안쪽 면을 사용하는 게 포핸드입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보면은 이 보이죠? 이 시작이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죠. 오른쪽 어깨와 이 허리 이 사이에서 나와서 공을 타고 하는 지점이 이 몸의 중심 정도에 있어야 되고 팔로우 스로우가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 그대로 내 왼쪽 얼굴까지 라켓이 회전이 돼야 되는데 보통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요. 그러면 회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잘 안 보인다고 하면은 거울을 좀 보면서 스윙 연습을 하면 볼 수가 있죠. 자신이 어떻게 스윙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집에서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탁구 경기 기능 익히기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또 다른 내용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